일단은 이제 부동산 문제 네. 이거 여쭙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 오늘도 네. SNS 글을 올렸죠. 부동산에 대해서 진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의지 이거 어떻습니까? 이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부동산 정상화에 대해서. 일단 그 뭐 하나에 딱 꽂히시면 네. 끝장을 보시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실용주의, 성과주의 리더십이라고 딱 하는데 네. 그 하나로 지금까지 정말 그 뭐랄까요? 정치적으로는 뭐그 외곽지대라고 하는 성남시장부터 해서 대통령까지 그렇죠. 되신 거 아닙니까? 순전히 본인의 그 성과와 아, 그런 리더십으로 거기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지금 선포한 거죠.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 예,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공급을 늘린다든지 수요를 억제한다든지 네. 뭐 세금을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단편적인 거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좀 계획을 갖고 있냐면 네. 부동산 안정화 정책들도 꾸준히 쓰면서 수도권의 집값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일국주의 이걸 깨야 된다. 그래서 행정통합도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돈과 사람들을 지역으로 내려 보내야지 그 집값이 더 안정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 투기성 자본인 부동산에 있는 돈들을 생산성 금융인 자본시장 쪽으로 자본시장. 머니무브 시키는. 네. 그래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또 강하게 쓰므로 인해서 실제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종합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라서 그냥 네. 뭐 저기 투기꾼들을 대상으로 계속 뭐 겁박하네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단편적으로 그런 비판을 하던데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네. SNS를 통해서 의지를 밝히시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SNS 글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도 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이재명은 합니다. 이걸 또 보여줄 것 같다. 그렇죠. 예. 이런 생각하시고 있고 자 짝퉁님이 우리나라 최초 스노보드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을 축하하며 하스판 모든 애청자님들 행복한 명절 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렇게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동계올림픽이 열리는지도 참 저희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뉴스가 예. 쏟아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금메달 우리 최가원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박정호의 스팟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머니 무브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봤더니 역시 이제 5,500선을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는 코스피 모습 네. 보게 되고 간밤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냥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5,500선 코스피 보여드리고 있는데 5,000 시대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요. 제가 네? 그 코스피 5천 특위 위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상법 뭐 대표 발의하고 배당소도 분리가서 다 이렇게 대표 발의해서 네.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보람을 좀 느끼고 있는데 어제도 김용범 그 실장하고 금융위원장 금감원장하고 같이 우리 그 특위위원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관련된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네. 저는 우리 그 아직도 코스피 우리 자본시장 쪽에 상승력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뭐 저 우리가 그 작년 초에 2천 초반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5,500을 돌파했잖아요. 사상 최고치를. 네. 거의 2배 이상 뭐 거의 뭐 3배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1.6밖에 안 돼요. 1.6. 예, 주당 PBR 순자산 1.6. 이익.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가 장부 가치보다 높으냐, 그러니까 네.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냐, 고평가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그 PBR인데 그게 0.8에서 1.6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전히 신흥국 지수들의 PBR의 평균도 한 2.4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3.5에서 한 4까지 되기 때문에 예. 여전히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은 저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은 훨씬 더 있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뭐 유동성도 받쳐주고 있는 데다가 펀더멘털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정부와 우리 저 여당에서의 그런 자본시장 선진화 밸류업에 대한 의지들이 여전히 지금 강고하고 계속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면 자꾸 이제 뭐 종목을 추천해달라고 막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참고로 저희 정무위원들은 주식을 못 하게 돼 있는데 ETF는 가능하거든요. ETF는 지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그 ETF를 사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요. 지금 보니까 뭐 삼성전자도 18만 원대 네. 또 최고치를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야, 이 반도체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뭐 5천 넘었습니다. 이제 특이 네. 이름 이제 바꾸는 겁니까? 바꿨습니다. 네. 바꿨나요 벌써? 네, 뭘로 네. 바꿨나요? K 자본주의 프리미엄 특기로 바꿨는데 저 예. 아니 무슨 한우도 아니고 프리미엄이야. 프리미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만 특기로 바꾸자. 5천 아, 돌파했으니까 이렇게 만으로. 했는데 숫자는 막 그 이제 그만 쓰자고 계속 아하. 그래서 제가 그냥 참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전에 그 코스피 5천 특기라고 할 때에도 예. 이재명 당대표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뭐 그 자본주의 뭐 그 부스트업 뭐 이래갖고 되게 복잡한 이름을 지었는데 아, 이재명 대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 국민들이 이렇게 이러면 못 알아듣는다. 그냥 코스피 5천으로 해라. 맞아요. 딱 그래서 그렇게 딱 한 거거든요. 얼마나 딱 피부로 와닿습니까? 예. 근데 또 바라니까 되잖아요. 이번에도 만으로 바꾸시죠 다시. 만으로 가게. 특이 이름이 만으로 또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네. 자, 이렇게 주식 시장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고. 그럼 상법 개정안, 네. 3차 상법 개정안 네. 이번이 자사주 소각 의무. 자사주 소각 네. 의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궁금할 공청회 것 합니다. 같아요. 오늘 공청회요. 네, 오늘 공청회 해서 예. 이제 구정 지나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주 정도에 이제 그 개혁 법안들 전부 다 올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이 바로 그 상법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네. 많이 야. 늦어졌죠, 지금. 그러니까요. 좀 늦어지긴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잊히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걸 또 시장에서 보고 네. 정말 진심이구나 이건 생각할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때 밸류 프로그램이 있기도 했는데 네. 그게 제대로 안 됐잖아요. 완전 실패했죠. 실망하고 떠난 투자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네, 한 그렇고. 6개월 하다가 그냥 뭐 흐지부지 됐는데 네. 이번에 저희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본시장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심리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주식은 오를 것이다라는 그 신뢰를 이제 가지면은 그게 또 이제 심리적으로 더 증폭이 돼서 실제로 그 주식 투자를 더 활성화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그 주식 투자자들께서 이제 그런 신뢰 단계에 넘어오신 것 같아요,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의지라든지 또 여당에서 계속해서 상법을 그 전에 두 차례 개정했을 때도 상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거의 몇십 년 동안 개정된 적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그 두 차례나 개정이 된 거고 이번에 또 3차 개정까지 3차 되는 개정까지. 이런 모습들 보고 또 실제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또 예. 주가 누르기 방지법, 아. 뭐 스튜어드십 코드 앞으로 할 게 많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특기와 정무위 이런 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신뢰가 지금 형성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거기다가 이제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행위도 엄단하겠다라고 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하고 그렇죠. 그 정부 간의 그 합동 대책단도 만들어서 실제로 그런 성과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것들도 없어지고 네. 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많은 제도들, 법 제도들이 정비돼 가고 있고 또 더 정비될 것이라는 신뢰가 지금 생겼다. 그것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운동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500이 넘었다고 해서 너무 비싸. 또 너무 많이 갔어. 네. 그거보다 체질이 바뀌고 아예 판이 바뀌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네. 잘 알아야 된다. 거기다 이제 더해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도 예.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코스닥도 정말 오래간만에 1000을 돌파해 갖고 한 1100 정도 지금 와 있는데 네. 이제 코스닥과 관련해서도 코스닥이 한 이제 3,000 스닥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코스닥은 그 기술은 있고 네. 또 벤처들이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없어갖고 이렇게 그 기업을 성장시킬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을 상장시켜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든 그 시장이잖아요. 코스닥 시장이. 그렇죠. 예.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 코스닥 시장이 지금 현재 한 1,800개 정도가 상장돼 있어요. 기업 수가 엄청나게 많죠. 코스피보다 훨씬 많아요. 코스피보다 한 3배 많아요. 어휴. 그런데 실제로 그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익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 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 그걸 3년 동안에 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 해요. 네. 좀비 기업을 좀비 부르는데 기업. 이 좀비 기업들이 거의 한 40%?
40%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코스닥 시장은 네. 이제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좀비 기업들을 상장 폐지시켜서 퇴출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그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총 그 시가총액이 200억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기준을 강화시켜서 이제 상폐를 시키고 또 매출액 기준 얼마면 상폐시키고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갖고 한 220개 정도의 그 기업들이 아마도 이렇게 퇴출될 것이다라고 어제 이제 그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하고 네. 옥석 가리기를 하고 또 이제 코스닥 시장과 관련해서는 그 연기금들 있잖아요. 연기금들이 그 동안에는 코스피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 수익률을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코스닥에 대한 수익률을 평가 항목은 없었어요. 예, 예. 그것도 지금 도입을 지금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그 시장위원회가 이제 거래소 안에 있는데 그 현재 독립은 되어 있는데 훨씬 더 그 독립성을 강화시켜 갖고 네. 이제 코스닥 그 저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거고 또 이제 거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이런 것들도 이제 검토 아직은 이제 추진 단계는 아니지만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두고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을 자회사로 두는 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경쟁 체계로 만드는 뭐 이런 내용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코스닥 그 쪽에도 상당히 지금 거기다 이제 국민 성장 펀드 150조도 지금 맞아요.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돈들이 많이 이제 투자가 될 거라서 상당히 그 뭐랄까 이렇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를 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아까 이제 좀비 기업도 말씀하셨지만은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하다 보니까 뭐 이 기업이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뭐 유상증자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네네. 계속해서 투자금만 계속 빨아들이는 모습도 그게 많이 좀- 봤다. 그게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동전주라고 하잖아요. 동전주. 뭐 주가 조작이 네. 많이 활용되거나 좀비 기업들이 대부분이 좀비 기업들이 그 주가 조작 범들의 완전 네. 무대거든요. 그 동전주라 해서 뭐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퇴출 이런 것들도 어제 이제 나온 것인데 네. 사실 그렇게 퇴출되고 상장 폐지가 되면 거기에 투자했던 소액 투자자들의 그 이제 피해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이기도 근데 그런 하고. 부분에 대한 그 뭐랄까 이렇게 좀 대안들 이런 것들도 같이 네. 이제 그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건전화되었을 때 코스피가 아니, 네. 코스닥도 그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코스닥 시장은 2불이고 코스피는 1불이고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하면 코스피로 옮겨가 버려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한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이렇게 경쟁 체계로 갖추면 그러지 않고 이게 지금 재미있는 그 현상이 뭐냐면 2000년도에 그 나스닥 있잖아요. 나스닥은 한 그 상장 기업 수가 5천 개였는데 지금 3천 개로 줄어 있어요. 나스닥은 옥석 가리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배 이상 올라갔어요. 오히려 예, 계속. 그러니까 상장 기업 수는 거의 뭐 더블 이상으로 이제 3배 이상으로 급증을 했는데 총 그 저기 이익 있잖아요. 네. 이익은 2000년도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 저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이익을 합치면 이익을 16조 정도 되는데 네. 2000년도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아, 이게 문제인 거죠. 문제가 예, 있네요. 예.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장 기업 수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줄어들었지만 그 이익이나 시총은 훨씬 더 늘어나 있는 그런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정상화 필요하고 거래소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이걸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머니무브 부동산 시장 정상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코스닥에서 또 돈을 벌어서 아 이거 가지고 부동산 가서 집 사야지. 부동산 투자해야지. 이런 거보다 반대로 가야죠. 반대로 네. 진짜 이 그냥 깔고 앉아 있는 돈이 아니라 투자돼서 기업들의 뭐 성장과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정말 효용성이 있는 그런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부동산 불법 행위를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이냐. 네. 투기꾼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의원님이 부동산 감독원법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이 법안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부동산 불법행위가 있으면 8개 국토부를 비롯한 8개 행정부처에서 네. 그 불법행위를 파편적으로 단속했어요. 예를 들면 실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있으면 국토부에서 하고 네. 또 세금 탈루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 국세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대출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있으면 금융위에서 하고 이렇게 파편적으로 했는데 이 8개 부처가 서로 공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행위를 종합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 기능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감독원은 그 8개 행정부처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기획하고 통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부동산 감독원법. 네. 이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불법행위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그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거 초광역 권력기구다. 네. 그러니까 이름만 감독일 뿐 또 초광역 권력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뭐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주장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투기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답죠. 그냥 뭐 무조건 반대만 일단 하고 보잖아요. 네. 이거는 저 초광역 권력 기구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파편화되어 있던 그 조사 감독 기능들을 총괄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든 것이고요. 지금도 8개 행정부처에서 하는 그런 조사나 수사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기의 영역은. 그런데 이 불법 행위들이 중복돼서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운 계약서를 쓰게 되면 다운 계약서 쓴 거에 대해서 잡아내는 건 국토부지만 다운 계약서로 해서 세금 탈루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건 국세청에서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렇게 중복되는 거.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그 2개 이상 부처에서 같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불법 행위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만 감독원이 조사하고 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했던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광역 권력기구다 보는 것은 예.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뭐 전국민 사찰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 이거 맞습니까? 전국민 사찰 주장 전형적인 가짜 뉴스의 터잡은 정치 그래요? 공세죠. 예. 어떻습니까? 여기 국민의 짐다운 주장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좀 이 법안 좀 읽어보고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도 주가 조작이랑 불공정에 적발하기 위해서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금융정보 다 지금 영장 없이 다 이렇게 열람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혐의가 발견되면 그 금융위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통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그래서 특사경이 수사하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8개 행정부처 중에 뭐 국토부라든지 그 지자체라든지 또는 뭐 그 국세청이나 경찰청 이런 데 전부 다 그 자료 요구권 다 있거든요. 그런 현재도 다 있는 것인데 그 감독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니까 네. 국토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 근거 법률은 3가지거든요. 그 3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26개 법률에 부동산 불법 행위들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 26개 규정되는 불법 행위들에 관한 혐의가 있을 때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범위만 확장됐을 뿐이지 그 전에 있었던 제도를 그대로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전 국민의 사찰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감독원에서 하는 거는 조사 단계가 있고 수사가 있어요. 네. 특사경제도 도입이 되거든요. 이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조사 단계에서만 요구할 수 있고요. 네. 수사 단계로 넘어가서 특사경이라든지 뭐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조사 단계에서만 하는 것이고 이건 지금도 하고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혹시라도 또 있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뒀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없으면 불법 행위를 조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필요 최소한의 그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또 요청하기 전에는 사전에 부동산 감독 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돼요.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이 당사자한테 10일 내에 통지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1년이 지나면 즉시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때리는 형사 처벌까지 있는 이런 2중 3중의 안전장치까지 두고 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은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장동혁 대표하고 다주택부터 팔으라고 그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불법행위 그렇습니다. 근절해가지고 네네.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만드는 것인데 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 네. 알겠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월요일 날저 법안 발의는 했고요. 네. 법안 발의했고 이제 저기 정무위 법안이라서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이제 정무위 위원장이 야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 차원에서의 저 처리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당부하고 이해를 구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하반기에 이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도 이제 이게 총리실 산하에 있거든요. 아까도 이제 총리실 산하에 둔 것은 그 옥상옥이라는 것도 좀 안 맞는 게 총리실 소속이에요. 그래서 총리실 소속이 한 100여 명의 직원들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총리실 소속이기 때문에 그 총리실에 있는 공무원 중에 감독원장을 맡는 것이고요. 그 직원들도 그 8개 부처에서 파견받고 또 신규 전문가들 일부 채용해 갖고 구성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대 공공기관이 생긴다 이런 개념은 또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법률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지금도 총리실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가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의 그 불법행위는 단속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올해 6월달에 이제 상임위 재편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사실 정무위가 대단히 중요한 그 경제 상임위인데 당시에 국민의힘이 여당이어가지고 여당한테 그 양보를 한 거였거든요. 아하. 근데 우리가 이제 여당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져와야겠네요. 6월달에는 당연히 저희가 저는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당에서도. 그래서 그때 하게 되면 적어도 그때는 처리가 될 빨리 될수 것이다. 있겠네요. 네네. 상반기 처리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법이 너무나 더디다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네. 얼마나 답답하면 계속 그러니까요. 하고 있겠습니까? 네. 근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오찬에도 안 가가지고 이거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당일에 취소한 모습을 보면. 참 진짜 공당인가 싶어요. 정말로. 아니 그 전날 법사위에서 처리한 사법개혁안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 그날 주장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통과됐네요. 어제 아침 최고위까지도 맞아요. 오찬에 가서 장동혁 내가 대표, 발언까지는. 예 뭐 다 할 말을 하고 오겠다 이렇게 해놓고 1시간 전에 취소한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뭐 다른 최고위원들이 반대하고 특히 전환길에 SNS가 컸던 것 같아요. 전환길에 있어요. 전환길에 자기가 지금 네. 경찰 수사를 받고 수사를 있는데 받고 있는데. 어딜 가? 뭐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접어버린 거죠. 이게 무슨 공당입니까? 무슨 구구 유튜버의 눈치나 보고 있는 이런 정당이. 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그 자리에 가서 자기네들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법외국 재판소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서 지적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네들이 특검 요구하고 있는 거를 그 간철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저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유리했을 건데 그런 거 다 차버리고 그냥 구구 유튜브 눈치 보는 저런 정도의 스탠스 가지고 어떻게 그 국민의힘을 이끈다는 겁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전 국민이 국민들이 뽑은 국민들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통령에 얼마나 이게 결례고 무례하고 무도한 겁니까? 대통령의 이 일정, 이 시간을 뺏은 셈이 됐고 그럼요. 또 예. 대통령의 시간은 또 우리 국민들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시간을 뺏은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큰데, 그러니까 이 협치를 하려고 그래도 또 어떤 논의를 하려고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전혀 뭐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제 대민투자특별법 특위를 정말 힘들게 여야간에 합의해갖고 출범을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특위 위원이거든요. 어제 첫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 30분 만에 또 파행 시켰잖아요. 그 연장선상이에요.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그 시작을 했는데 그 야당 간사가 그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처리 안 된다는 확답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겁박을 하더라고요. 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합의가 되도록 노력해야지. 그리고 그 특위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그렇죠. 그렇게 합의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면 될 일이지 안 될 거를 왜 벌써 얘기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게 가정을 하고 협박을 합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특히 재판소원 통과된 게 엄청 뼈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말도 없는 사람이 예. 한마디 했잖아요. 이거는 뭐 국민들에게 피해 가는 것이다. 아니 국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본인들한테 피해 가겠죠. 그 저 재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 사법부도 우리 국민들의 감시 대상이고 지금 잘못하면은 큰일 난다. 이걸 좀 보여준 것인데 여기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수상해 보이기도 한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